만약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한 집에 머물렀었다면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나간 후 얼마가 지난 후에야 그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그 집에 들어가도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집 밖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뒤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집 청소를 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염의 위험성은 적습니다. 바이러스 발병 초기 단계에는 아마도 위험이 클 수가 있었겠지만요. 바이러스 추적을 해왔던 과거 수천 건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감염 위험균이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위험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험으로 보아건대 그런 식으로 감염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같은 방에서 서로 가까이 있으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와 그 물체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얘기하자면 바이러스는 몇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감염 위험이 급격히 감소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세제와 모든 소독제에 아주 민감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8주 동안 아프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에 통증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는 약 90으로 둔한 편입니다. 8주 동안 열이 37.6도에서 38.4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숨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얼마 동안 제 몸이 이것을 견뎌낼까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다른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의사의 진료를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이라곤 비디오를 통한 화상통화뿐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제 장기들이 감염되어 손상을 입었을까봐 아주 두렵습니다. 저는 불신감을 느끼고 있고 또 소외 혹은 저는 잊혀진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어집니다. 당신이 불신감을 느끼고 또 소외감을 느끼며 잊혀진 존재라고 느낀다는 말을 듣고 슬픕니다. 지금 당신이 묘사한 일련의 증상들은 당신 혼자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코비드-19 환자들도 경험하는 보통의 증상들입니다. 증상 초기에는 비디오를 통한 화상 진료가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증상이 더 깊어지고 길어지며 불안감을 느낀다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더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방법을 찾거나 혹은 혹시 다른 병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체는 오랫동안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록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다들 회복을 하며 결국에는 점점 좋아집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털 알레르기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코비드-19 감염 위험률이 더 높다는 연구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건강한 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호흡 곤란을 대동하는 심한 알레르기가 있기에 저를 위험군에 속한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코비드-19에 걸렸을 때 더 심하게 코비드를 겪고 또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증명된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알레르기 그 자체가 당신이 위험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마스크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솔직히 일본과 홍콩의 케이스를 보면 이 두 나라들이 마스크 착용을 통해 코로나 방어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높은 인구 밀도가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유사한 사회 제한의 수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일본과 홍콩의 마스크 착용성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은 유감스럽게도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연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에 관한 뜨거운 토론이 있는 것이죠. 호흡기 바이러스균에 급성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더 적은 입자로 확산된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결과를 한 커뮤니티 혹은 한 사회의 수준에서 적용해 본다면
과연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한다거나 대규모 그룹의 모임을 가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요. 마스크 착용을 채택한 국가들은 한마디로 마스크 착용의 기능에 대한 그 어떤 확실한 정보 없이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국가들은 마스크 착용 그 자체가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고 또 어쩌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마스크 착용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폐에 흉터가 남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흉터가 사라집니까? 아니면 그 상처들은 영구적으로 폐에 남아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코비드-19에 감염되었을 때 폐의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며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증상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현재 환자들을 장기간 동안 추적하고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각한 비만을 위험 요소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BMI 수치 40부터 그 위험 수위가 시작되나요? 저희들은 BMI 40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약간 아래의 35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이유로 코로나 감염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까? 이것에 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군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병으로 더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고 더 많은 고통을 받는지, 또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병이 걸려도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지 등등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최근 근무한 경험을 비추어 얘기하자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많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BMI 수치가 높았고 또 그들의 수치는 30에서 35 사이였습니다. 과체중 혹은 심한 비만은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또 심한 폐 질환 및 호흡기를 사용한 치료에는 더 큰 위험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감기류의 질환들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이 돌고 있습니까? 지금 유치원들의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코비드-19를 보통 감기와 비교했을 때 보통 감기가 코비드-19가 되는 위험률은 얼마나 높습니까? 안녕하세요. 스웨덴에서 매년 겨울과 봄철마다 유행해 왔던 RS 바이러스와 독감들이 이번 시즌에는 확산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소아응급실에서도 이번 시즌에는 평상시보다 훨씬 낮은 숫자의 어린이 독감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기에 걸린 어린이들이 코비드-19에 걸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여름 하지 명절 때 제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집 바깥 정원에서 같이 여름 하지 축제를 보내도 될까요? 제가 부모님을 제 차로 모셔서 오려고 하는데 그때 모두 다 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까? 제 부모님이 당신들의 접시와 물잔들을 다 가지고 와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4명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 각자의 건강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안 내부보다는 야외에서의 감염 위험이 낮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특히 증상이 있을 때는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떠나기 전에 또 밥상을 차리기 전에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는다면 당신의 부모님이 따로 자신들의 접시와 물잔을 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짧고 또 운전하는 사람이 증상 없이 건강하다면 감염 위험이 적어집니다. 마스크 착용도 감염 확산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54세 여자로 아주 건강하며 정상 체중을 갖고 있고 일주일에 5회의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있으며 아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코비드-19에 걸려서 중병 환자로 전이될 위험이 얼마나 됩니까?
누구라도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누워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조그마한 건강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75%는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환자들 대부분은 당뇨병, 심장병 혹은 비만과 같은 위험 요소를 이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처럼 건강한 여성이 코비드-19에 혹시라도 걸린다 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를 앓은 후 언제쯤이면 전염 위험이 없어집니까? 이 모든 게 다 불분명합니까? 피곤함, 그리고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는 증상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혹시 코로나에서 완치되어도 만약 피곤함을 느끼고 또 맛을 느낄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중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병에 걸린 후 7일 이상이 지났고 또 24시간 이상 열이 없는 경우는 전염성이 없다고 합니다. 피곤함 혹은 맛이나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증상들은 전염성이 없어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딸은 당뇨병이 있으며 6살입니다. 우리 딸이 위험 그룹에 속하나요? 보통은 어린이가 코비드-19에 감염되는 정도가 약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들도 심하게 코비드-19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심각한 코비드-19 감염의 위험군에 속하는 소아에 관한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어린이들도 다른 모든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위생과 같은 보건당국의 권고 사항들을 따르고 70세 이상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것은 괜찮고요.